안녕하세요. 스마트스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나중에 늙어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고 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늙었을 때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제 국가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노후를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래전부터 들어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 부모님, 내 가족, 그리고 나 자신이 주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닥쳐오면 이 제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그리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고 장기 요양 인정을 받는 과정, 장기 요양 인정 결과를 통지받는 과정, 장기 요양 인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아픈 곳도 다르고 아픈 정도도 다르죠. 그리고 주거 환경과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여건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것을 가급적 빼고 실제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만 골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도 없이 나오게 될 용어 중에 급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란 뜻을 가진 말이죠. 봉급, 임금과 같은 말로 쓰이고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이 말은 서비스 또는 서비스 비용이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낸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서비스 또는 그 비용이라는 말입니다. 급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들으시는 것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중 거동이 불편해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평생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격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병은 아실 것 같고 뇌혈관성 질환도 잘 아시죠? 그런데 뇌혈관성 질환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색성 뇌졸중, 출혈성 뇌졸중 등 병명으로 구분하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 65세 미만인 분들이 신청하시려고 할 때는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운영됩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별개의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노인 등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을 부각하기가 용이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용이하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와 관리운영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록 인터넷 주소는 다르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도 같이 쓰고 있고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지역지사도 국민건강보험 지역지사와 함께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액이 5천억이라고 하면 그중 20%, 즉 1천억 원을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5천억 플러스 1천억을 하면 6천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공적 부조 방식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 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원래 장기요양급여 비용이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을 공단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대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액 부담합니다. 아시겠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되 고지를 구분하여 하고 관리는 독립회계로 합니다. 쉬운 말인데 어렵게 들리죠? 네, 여러분이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시면 건강보험료 고지서 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고지를 구분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해서 납부해야 되니 통합징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를 독립회계로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료의 재정에 의지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수입만으로 책임지고 경영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매달 10일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의 11.52%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또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계신다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상대적으로 많이 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2년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86%에서 6.99%로 인상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에서 12.27%로 인상이 됩니다. 장기요양 수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된다는 거고요.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해마다 오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보수액이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21년에는 월 보수액 300만 원의 6.86%인 20만 5,800원의 건강보험료에 11.52%를 곱한 값 23,708원이 장기요양보험료이고 2022년에는 월 보수액 300만 원의 6.99%인 20만 9,700원의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한 값 25,730원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102,900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이 금액의 11.52%, 즉 11,854원입니다. 위 계산은 월급 외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금융 및 임대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니까요. 장기요양보험료도 달라질 것입니다.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로서 소득 또는 재산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의 합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재산이 없다면 그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 관련 법 조항을 찾아봤는데요. 정말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 부과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근로를 해야 하는 미성년자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이 권고가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이거나 수감 및 해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 인정을 신청하는 데에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되는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이거나 그 피부양자이거나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환, 즉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청 자격이 있으신 겁니다. 신청 방법은요. 전국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다녀왔는데요. 그 건강보험공단 바로 위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의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 이외에 이웃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이나 친족이 신청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웃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에 구비되어 있고요. 아니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가족,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할 경우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신청할 경우 대리인 지정서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직접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을 받으려면 신청인의 심신 상태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심신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 소속 직원의 조사.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따라 다음의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되면 5개 영역 52개 항목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신체 기능을 보시면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네, 12개 항목이죠. 네, 그 밑에도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만약 나의 부모님이 실제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미리 부모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께서 신체에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지 이런 항목을 보고 파악하고 있다면 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그 점을 부각시키기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신청인은 심신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장기 요양 급여, 즉 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 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게 되면 1등급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해서 6개 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됩니다. 1등급과 2등급은 받기가 쉽지 않은 등급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은 3, 4등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가 받는 등급이고요. 인지지원 등급은 2018년에 신설된 등급입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생긴 등급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시 살펴보면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 1등급과 2등급은 누워서 생활해야 할 만큼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가리키는 등급입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등급,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등급이고요.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제일 낮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높고 등급이 높을수록 심신의 기능 상태가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1등급과 2등급을 받느냐 아니면 3, 4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시설급여, 재가급여, 어떤 급여를 받는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1등급과 2등급을 받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봐야 하겠죠. 가령 1, 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 4, 5등급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재가급여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 결과 통지.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 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의 심의를 완료하게 되면 신청인은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 요양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의 내용으로는 장기 요양 등급,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특별현금급여 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고 등급 외 A 또는 등급 외 B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장기요양급여 대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인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함께 받게 되는데요. 이는 장기요양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 인정서와 함께 이 이용계획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복지용구급여 확인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에 제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한정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기 시작합니다. 최초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 2년이 경과하면 장기요양 인정을 갱신하셔야 하는데요. 갱신할 때 직전 등급, 즉 직전에 1등급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다시 받으면 그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직전에 1등급을 받았고 갱신해서 또 1등급을 받았다면 두 번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직전에
2등급에서 4등급까지 사이에서 등급을 받고 갱신하고 나서도 그 중에 한 등급을 받았다면 두 번째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에는 2년이 됩니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다른 등급을 받거나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이 변경되면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할 때 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등급,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의 변경을 원할 때에는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신청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급여 종류와 내용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 변경과 급여 종류 및 내용을 변경하는 이유는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등급과 2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가급여를 받다가 시설급여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등급 변경 신청을 하거나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사실 확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은 주로 3, 4, 5등급을 받으신 수급자가 하게 됩니다. 3, 4, 5등급 수급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가 제공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시설급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3, 4등급은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지만 5등급일 경우에는 위 3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만 시설급여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장기 요양을 인정받은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는 것이겠죠. 장기 요양 급여 수급 시기는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 요양 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 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산정됩니다. 장기 요양 급여 이용, 장기 요양 등급과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 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 검색 서비스 장기요양기관 검색란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찾으셔서 연락하시고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급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계약 시 제시할 서류는 장기요양 임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자 증명서입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여 한 부는 계약자가, 한 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계약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약기간,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대비, 서비스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 등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과 장기요양시설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본인 부담률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연구 급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전체의 20%, 재가급여는 15%, 복지연구는 일반 대상자의 경우 15%입니다. 체결한 급여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역 등이 적힌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은 152만 700원, 2등급 135만 1700원, 3등급 129만 5400원, 4등급 118만 9800원, 5등급 102만 1300원, 인지지원 등급 57만 3900원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급자께서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재가 서비스를 다 받으시고 그것들을 다 합한 비용이 1등급의 경우 152만 700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2만 700원 속에는 공단이 부담하는 85%의 부담금과 본인이 부담하는 15%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해서 한 달 동안 152만 700원의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등급 수급자의 경우에요. 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해서 한 달 동안 135만 1,700원의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시설급여는 재가급여와 달리 1일당 급여 비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일당 급여 비용의 한도액에 월간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시설급여는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뉘는데요. 노인요양시설은 심신기능의 상태가 좀 더 안 좋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 1등급은 1일 한도액이 71,900원, 2등급은 66,710원, 3등급에서 5등급은 61,520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등급 63,050원, 2등급 58,510원, 3등급에서 5등급은 53,930원입니다.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요양하려면 비용이 좀 더 들겠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이 공동생활가정보다 1일 급여 한도액이 좀 더 많은 것입니다. 월 한도액이니 급여 비용이니 말이 어렵습니다만 쉽게 이해하면 1등급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서 하루를 계시는데 드는 비용이 71,900원이라는 얘기고요. 2등급을 받으신 분이 노인요양시설에서 하루를 계시는데 드는 비용이 66,710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지급 방법. 여기서 장기요양급여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을, 즉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만 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
즉 돈을 수급자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장기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그 비용은 장기 요양 시설에 지급된다는 말입니다.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만 해당 요양시설에 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장기 요양급여 수급 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해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설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는 쉽게 이해하면 요양원이죠.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입니다.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즉 장기 요양 서비스입니다.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 사이입니다. 여기에 나온 설명으로는 차이점을 금방 알아차리기가 힘든데요. 노인 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은 심신의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해서 수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비교적 심신기능의 상태가 좋아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는 곳입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에는 여러 가지 요양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방문 요양입니다. 괄호 안에 방문당이라고 쓴 것은 요양 서비스 비용이 1회 방문당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를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1에서 5등급까지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기존의 방문 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깨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방문 요양은 신체 활동과 가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주로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방문 요양과 달리 신체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를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방문 목욕입니다. 장기 요양 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해서 목욕하기도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직접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단기보호. 단기보호는 서비스 비용을 1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필요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단기 보호가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것이라면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장기 요양기관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이 복지용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급여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게 하는 급여입니다. 실제로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복지용구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신 분들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비용 연간 한도액은 160만원이며 복지용구 급여 비용, 즉 공단 부담액과 본인 부담액을 합한 총액이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령 복지용구 중에 고가의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해서 사용하면 다른 용구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연간 한도액이 금방 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여 방식에는 구입 방식과 대여 방식 그리고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이 있습니다. 구입해서 쓰면 좋은 게 있을 것이고 대여해서 써도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구입 방식은 구입 품목 10종, 대여 방식은 대여 품목 6종, 구입 또는 대여 방식은 구입 또는 대여 품목 2종을 구입 또는 일정 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수가 중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면 됩니다. 복지용구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15%, 감경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액이 없습니다. 감경 대상자 중 6% 감경은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감경 대상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 대상자이고요. 9% 감경은 보험료 감경 대상자입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 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가능 횟수가 남아있는 동안에 훼손, 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 상태 변화로 더 이상 해당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횟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횟수가 뭐냐면요. 복지용구 품목에 보면 이 용구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 가능 횟수가 일일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 중에서 알림 자료실, 그 다음 복지용구 안내로 가셔서 복지용구 급여 안내 이북이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복지용구를 둘러보실 수 있는 책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PC용과 핸드폰용 모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은 목차에 해당하는 부분만 캡처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용구 중에 배회 감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실외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 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 외출 여부를 알려주는 품목입니다. 수급자로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의 발급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복지용구 사업자와 이용 상담 및 계약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배외감지기는 구입을 할 수 없는 대여 제품이며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GPS형 배외감지기는 월 대여료가 5,000원대에서 2만원대까지 있고요. 본인 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700원대에서 3,000원대입니다. GPS 위치 추적기를 어르신의 몸에 부착하여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어르신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트형 배외감지기는 월 대여료가 35,00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일반 대상자 기준으로 5,250원,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으로 어르신이 침대 밑이나 현관에 깔아놓은 매트를 밟으면 램프 등이나 알람이 울린다고 합니다. 재가급여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죠. 특별현금급여, 다른 말로 가족요양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가 섬 또는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체, 정신 또는 성격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볼까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신체적 변형과 대인 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고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가족요양에서 요양 제공자란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 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족요양비 급여 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지급액. 수급자에게 매월 1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뺀다고 뺐는데도 내용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다음에는 요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족요양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